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어. 쉐어가 어떤 거냐면, 쉐어는 바로 이런 것들이 쉐어입니다. 점 두 개를 찍은 형태인 거죠. 점, 점 두 개를 찍은 형태가 쉐어입니다. 쉐어는 왜 쉐어가 나왔냐면, 자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자음. 근데 자음만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음이 없는. 그럴 경우에 이 다른 단어들에는 모음이 이렇게 있는데 자음이 없으면 어색하잖아요. 모음이 없으면 어색하니까 이 자리를 메꾼다는 것입니다. 단, 음자, 그 단어의 처음과 중간일 경우, 마지막에는 보통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a vowelless letter, 그러니까 모음이 없는 철자의 경우에 중간이나 시작이나 중간에 단어의 시작이나 중간일 때 이런 표시를 넣는다. 그리고 그걸 쉐어라고 부른다. 그것이 뭐냐면 갭을 채운다. 이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그 자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음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모음이 없을 때 이 자리 밑에 점을 찍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발음이 사실상 없는 것인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볼까요? 크게 심플 쉐어와 복합 쉐어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이런 것들이 다 심플 쉐어, 단순 쉐어고 복합 쉐어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생긴 이런 애들, 이런 거를 복합 쉐어라고 합니다. 먼저 단순 쉐어를 보시면 그래서 단순 쉐어는 어, 쉐모, 슈메린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시모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시모르. 그다음에 아프키드 경우에 쉐어가 있죠. 이러면 이거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규칙은 closed, closest syllable. 그러니까 음절을 닫고 있죠. 이렇게. 음절을 닫고 있죠. 음절이 여기까지고, 여기까지로 보면 음절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성시야라고 한다. 한국말로는 무성시야로. 근데 우리가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중요합니다. 이거. And it begins to syllable. 그러니까 음절이 시작되는 위치에 있는 쉐아는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절의 시작에 있을 때는 소리가 나고 중간에 있을 때도 소리가 나지만 음절의 끝에 있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쉐모, 쉐모 이거 보시면 음절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소리가 나죠. 근데 그다음에 쇼메림 이것도 음절 시작일까요? 이게 중간에 있는데요. 아니요. 음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음절 1, 음절 2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실라블이거든요. 실라블은 음절 단위인 거죠. 음절. 그쵸? 그래서 음절은 보통
이렇게 C 자음 모음이 오는 경우 햄 기음요 자음 모음 자음이 오는 경우 또 크게 이렇게 있죠. 근데 히브리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자음은 왔는데 모음이 없는 경우를 지금 우리는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쉐어를 채워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런 게 있죠. 쇼메링 이런 게 있죠. 쇼메링 그다음에 이시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면 쇼 여기서 모음은 장모음이죠. 쇼, 와우 요드 해가 붙으면은 모음에 보통 장모음이 된다고 했는데 장모음이었죠. 근데 장모음 뒤에 있는 이 쉐어는 어떻게 할 것일까라는 질문이 것입니다. 그러면 after a long vowel 뒤에는 소리가 난다. 반대로 단모음 뒤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얘기. 근데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앞에 나왔던 규칙이랑 똑같은 거죠. 이걸로 적용해도 되죠. 그렇죠? 장모음 뒤에는 소리가 나고 음절을 끊겼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음절이 시작이 되잖아. 여기에서 그러면 소리가 나고 음절을 닫는 경우에 보통 단모음이니까 단모음이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무성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유계의 시야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시가 있는 거죠. 이시메루인데 이쉐메루 이렇게 될 것이냐 둘 다 에로 소리 유성이 돼서 아니면 이시모르가 될 것이냐 이시모르가 좀 더 자연스럽죠. 첫 번째 쉐야는 음절을 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성 쉐야가 된다. 반면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쉐야는 음절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보컬 소리가 난다. 유성 쉐야가 난다. 다른 예로는 엑텔라가 있는데 엑 여기서 끊기죠. 그러면 음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음절을 닫는 쉐야이기 때문에 우성 에크 하고 소리가 나지 않고 텔라 음절 시작이니까 유성 쉐야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다게시 포르테의 경우가 있습니다. 다게시 포르테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게시 포르테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테트가 있으면 중간에 점이 찍혀질 수 있잖아요. 이게 다게시 포르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이 찍혔으면 경우의 수는 다게시 포르테의 경우나 다게시 레네인 경우가 있죠. 포르테는 같은 문자가 두 개가 겹쳐 있다는 뜻이고, 레네는 부가드케 파트 같은 경우에 음절의 시작일 때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점을 찍어준다고 했었죠. 점을 찍어준다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픽, 요, 픽플루라는 게 있으면, 요 중간에 테트 자리가 원래는 풀어서 쓰면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음절에 테트 밑에 쉐아가 있기 때문에 쉐아도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겹쳐서. 그러면 이 겹쳐진 쉐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이게 겹쳐진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앞에 거 이크는 소리가 안 나고 텔 이 부분은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텔루가 되는 것이죠. 익텔루 지금 발음 교사인 거죠? 익 익텔루 실제로는 익텔루 아주 짧게 지나가는 거죠.
헬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합 시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합 시야는 이렇게 생긴 것들인 것이죠. 복합 시야. 이렇게, 이렇게. 복합 시야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 복합 시야를 원칙을 알려면 이 후 문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 glottal letters. 후음이라는 것은 glottal, 목구녕 뒤쪽에서 나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 있고, 코가, 그다음에 이가 있고, 입술이어서 이게 사람이 이걸 잘 그리네요. 이렇게 목젖이 있으면 한 이쯤에서 나는 소리들이 바로 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 아, 이 안쪽에서 나는 소리는 목젖 글로털 사운드가 이쪽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입술도 아니고 여기 혀도 아니고 여기 엘비올라, 빌라 이런 쪽에서 나는 것보다도 더 뒤쪽에서 나는 그 소리들. 이 소리에 쉐아가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복합 쉐아로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글로털이 음, 만약에 모음이 없다면 이 모음이 없다는 원칙은 쉐아의 규칙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만약에 쉐아 사운드가 있다면 반 정도 모음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테파타 요 화테파타 소리는 아 소리가 나잖아요. 여기. 근데 원래 파타 소리도 단모음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짧게 단모음으로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짧게 아. 그다음에 쉐골도 원래 단모음이지만 그보다 더 짧게 쉐. 그다음에 카메츠인 경우에도 이렇게 쉐골이 붙어서 복합 쉐어가 되면 더 짧은 단모음 비슷한 소리가 짧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단모음으로 거의 소리가 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 쉐어라고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쉐어를 아까 전에 심플 쉐어라고 한다. 복합 쉐어와 단순 쉐어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복합 쉐어가 나타났냐를 실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 예시를 보면 더 쉽죠. 샤바르라는 동사가 있다면 이게 명령문이 되면 쉐보르로 돼서 이렇게 쉐아를 앞쪽에 쓰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바르 같은 동사는 뭐가 문제가 되죠? 잘 보세요. 아인이 지금 보면 뿜 철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문이 됐을 때 에보르가 돼야 되는데 쉐아를 요 밑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르로 복합 쉐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를 볼까요? 아샤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복수형이 되면 에샤림으로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 없죠. 근데 카함이라는 현명한이라는 형용사가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헤카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헤카밈이. 근데 문제가 뭐죠? 헤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복합시야가 돼서 카임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또 설명은 두 개의 모음 없는 단어 철자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도 예시를 보면 되겠죠. 예시. 실액으로 바뀐다 이 얘기인데요. 르라는 그 전치사가 있는데 to의 뜻입니다. 근데 이 to가 prefix to the word 쉐무엘이라는 단어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레쉐무엘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음이 되지 않고 어떻게 바뀌냐면 리쉐무엘로 바뀐다는 것이죠. 쉐아가 히렉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쉐무엘로 바뀐다. 왜냐하면 음절을 조금 나누는데 약간 소심하게 나와요. 그래서 리쉐무엘 음절의 시작은 유성시어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리쉐무엘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로 세컨드 두 번째 쉐아는 그러니까 소리가 나고 앞에 거는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가 있긴 한데 80페이지에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쉐아는 복합 쉐아 뒤에 올 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거에 그러니까 뒤에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레 에돔, 에돔액이라는 이런 단어 표현은 어떻게 되냐? 뒤에 있는 쇄골이 들어있는 이게 뭐라고 했죠? 하탭 쇄골이 영향을 받아서 쇄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시 우리가 볼 때는 뭐 레에돔이나 차이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단모음 레에돔으로 바뀐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 항상 서머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면 복습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쉐아는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없다. 모음 없는 자음일 때 두 종류가 있는데 심플과 복합 쉐아가 있다. 단순 쉐아는 소리가 나는데 언제 소리가 나냐면 음절의 시작이나 중간일 때 도형할 때는 언제냐? 그것이 마지막 음절을 닫을 때 그렇다. 장모음 다음에 올 때는 소리가 나고 단모음 뒤에 올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두 개의 시야가 발생할 때는 단어의 중간에 첫 번째는 죽음이 되고 무성시야가 되고 두 번째 거는 유성시야가 되고 그렇죠. 두 번째 게 보통 시작되는 거고 앞에 거는 음절이 끝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시야가 다게시 포르테 밑에 올 때는 발음한다. 복합 시야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컬 시야를 대신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 붙냐면 글로털 철자들 밑에 있을 때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히렉으로 바뀌는 문치.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